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유리기판 샘플 공급 소식에 외국인이 쓸어 담은 필수 기술 보유의 기업 SK 하이닉스보다 더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유리기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유리기판이 샘플 공급 소식도 있겠지만 이제 조만간 아무래도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 유리기판에 또 올인을 할 만한 그런 뉴스나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하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사실 어제 뉴스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HBM4 퀄 테스트를 실패했다라는 이런 뭐 뉴스가 잠시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누군가가 알려줬던 거고 제가 이 뉴스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추후에 알게 되다 보니까 이 뉴스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링크를 클릭해 이렇게 링크를 직접 입력해서 가봤더니 현재는 이제 검토 중인 기사다라고 하면서 이게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삭제. 다만 이 뉴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국에도 지금 보도가 된 게 뭐라 합니까?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초기에 엔비디아의 HBM4 공급에서 제외됐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도 나오죠. 현재 삭제됨. 그래서 지금 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잠시나마 이제 어제 나왔던 이게 찌라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자격 테스트에서 거부됐다는 내용에 지금 뭐 이 소문이 가짜라고 보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찌라시가 갑작스럽게 뉴스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게 과연 정말 없는 얘기일까? 어느 정도는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뉴스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거부터 보면은 애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M4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HBM3도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4를 공급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런 부정적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 이제 엔비디아의 발열 기준.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가로막는 기술적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다? 이제 엔비디아의 발열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기존의 HBM3E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뭡니까? 지금 당장만 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차세대 AI 칩인 이 블랙벨에다가 이제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이면 뭐 하겠다. 루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세대 칩을 이제 또 출시를 하는데, 이 루빈 같은 경우는 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제약 같은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당장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이 블레벨 대비해서 더 높은 대역폭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HBM4 사용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만 봐도 알겠지만 오히려 더 높은 뭘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까? 더 높은 열 안전성, 열 안전성에 대한 이 부분, 전력 효율 기준을 요구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이미 발열 문제로서 HBM3도 굉장히 지연됐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더 높은 이제 루빈이라든지 블랙웰을 만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아까 나왔던 찌라시가, 이게 찌라시라고 해야 될까? 이미 뉴스가 나온 건데 어쨌든 기사 내려갔죠. 그래서 이 뉴스의 기사가 어느 정도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삼성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발열 기술을 잡기 위한 열 전도성에 있어서 열 안전성인 전력 효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급하게 급하게는 아니죠. 사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은 투자라든지 뭐 올인을 해야 된다 할까요?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그래서 유리기판에 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을 2028년도까지는 전통적인 실리콘 이제 인터포저를 유리 인터포저로 대체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유리기판을 이제 앞으로 칩 패키징에 이제 적용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유리기판으로서의 이런 시장 흐름을 삼성전자는 이미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HBM4 납품이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된다, 아니면 그래서 까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발열 문제다 했을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투자를 더 많은 투자를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지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최근에 아니죠. 이제 올해 초과 중순쯤에 뭐 한다. 이제 이 AI 서버용 샘플을 올해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 AI 서버 기업들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진행 중이라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 미국 AI 서버 관련되어 있는 이 대기업들 한 두세 곳을 예상했던 게 시장에서 누구였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도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들이 잠시나마 움직였어요. 잠시나마 움직였는데 문제는 뭐다? 지금 그런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샘플 공급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별다른 공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거고, 이 협의가 올해를 예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11월이라든지 12월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 샘플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또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거예요. 물론 삼성전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기와 함께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만한 유리기판 관련주가 또 무엇이 있느냐를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램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과거 삼성이 유리기판 도입을 한다는 소식에 삼성전기와 TGV 식각 공동 개발이 부각이 되었다. 보다시피 램테크놀로지는 TGV 인터포저 제조를 위한 글라스홀 식각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기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TGV 식가게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 유리기판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공동 개발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뭐 공동 개발해서 삼성전기와 삼성전기와 램테크놀로지가 머리를 맞대고 막 개발해가지고 이 유리기판 뭐 식가게를 새로 만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흐름을 했을 때 램테크놀로지는 애초에 뭐 하는 기업이었다? TGV 인터포저 제로를 위한 글라스홀 식각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죠. 삼성전기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얘는 글라스, TGV 식가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제조 및 패키징 공정 개발하는 기업이 삼성전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공동 개발이란 거는 삼성전기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하는 어떠한 TGV 식가격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그거를 지금 거기에 맞는 형태로 연구 개발한다. 그러니까 공동 개발이지만 어쨌든 삼성전기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통해서 개발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되겠죠. 그럼 램테크놀로지의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식가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의 그 소모품이죠.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이 식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을 만들고 한번 사용을 했으면은 또 새로운 식가격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에 따른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유리기판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전 세계에 더 많은 판매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이런 식가격 관련된 부분 실적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삼성전기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타 유리기판 업체와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계약 체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얘기했던 TGV 인터포저 기술 특허로 글로벌 시장 조준한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기와의 이런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삼성전기의 상용화와 함께 실적 매출도 증가가 되겠지만 새로운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시장 장악력, 확장성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식가격이라는 거는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는 화학약품이면서 소모품이다, 소모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꾸준한 매출 증가는 어느 정도 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자리에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이 6,000원만 뚫어냈을 때는 강한 상방의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이제 올해 총과 이제쯤부터 해가지고 샘플 공급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비중에 꾸준하게 올해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는 게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런 비중 확대와 함께 가파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램테크놀로지에 대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해당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